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글로 가보죠. 네.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에 더 이상의 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통합혁신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지방선거 이후 추진일을 중심으로 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저께 오후에 먼저 의총이 먼저 있었고 의총에서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 합당 논의를 미뤄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었고 해서 더 이상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계속 밀고 나가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예, 보통 의원총회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두고 열리면 기자들이 앞에 뻗치기라는 걸 하거든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원총회가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 있는 동안에 몇 명의 의원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어제 20명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해서 19명 정도가 합당과 관련돼서 지금은 반대다. 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한 명 김영진 의원은 알려져 있는데요. 합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지도부가 이렇게 의원총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취재를 할 때 보면 의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율도 합니다. 사실은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앞에 나서지 않는 거는 그만큼 지도부의 의견이 이 의원총회에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의원총회가 있었던 어제 오후에 이미 기사들은 합당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게 논의가 나왔을 때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약간 불쑥 꺼낸 거긴 하지만 이건 합당은 되겠구나라고 대부분 다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합당 논의는 중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거에서 누가 수혜를 본 사람이 있나요? 수혜를 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합당 논의가 이렇게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갑자기 꺼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이 과정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제가 전모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거는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정청래 대표 쪽 입장은요. 원래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합당 급발진 브레이크 악셀레다를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 악셀레다를 밟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단기 과제로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김어준 총수설 그쪽에서 조언을 했다. 라는 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국혁신당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국혁신당에도 애초에 선거 전 연대가 자기들 내부의 의견이었답니다. 그리고 합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합당 악셀레다를 밟으니까 가능하겠구나 라고 기대심을 가졌다라는 게 그쪽 분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청와대가 이제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도 있고 얘기를 해보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어느 것이라고 해도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통실의 의중을 오해했다는 것은 사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서는 오히려 더 치명적일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우상호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은 찬성한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는 분명히 진행돼야 된다. 라는 그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결론으로 가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 방향으로 갔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당의 이 그 구조의 문제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와대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 최종 결과로서 저는 뭐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합당 논의에 또는 합당에 다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친명계 쪽 그리고 네.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이라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절차를 약간 좀 무시한 채로 이렇게 불쑥 꺼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합당을 밀어붙이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의심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강하게 반대를 했던 거고, 그게 사실은 납득을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이 합당의 지도자들, 양당의 지도자들이 이해 당사자가 돼버린 거죠. 정청래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출마설,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지방선거 당시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썰, 이게 이제 결국은 의심을 증폭시킨 거고요. 거기에는 일부 유튜버들의 책임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뭐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의 민무화 현상, 즉 절차와 과정, 설명, 토론은 없어진 채로 1번안, 2번안을 던져놓고 당원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 방식에 저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여기 제가 좀 속되게 거친 표현을 쓰자면은 과연 이게 당원 민주주의인가, 당원 선동 정치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합당 논의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때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이거는 정청래 대표 일단 꺼낸 순간 반대가 있더라도 이거를 이뤄내야지, 여기서 중단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한 리더십에 훼손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고 뭐 밀어붙였으면 더 큰 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엔 상당한 이 타격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8월 전당대회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상처를 받았다고 봐야죠. 초창기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내보면 거의 7대3 정도 나오고요. 보통 정당의 통합을 뭐 여론조사에 붙이면 대부분이 다 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일부 여론조사에는 뒤집어지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이 흐름을 잘못 끌고 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현재의 시점에서 또 다른 변곡점으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차기 전당대회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전당대회의 정청래 대표의 승리 여부, 그리고 또 승리 여부는 결국은 출마 여부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저는 정권 초창기에 차기를 보는 지도자들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당대표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빠른 거죠. 이전에도 뭐 이제 차기가 거론되고 이런, 또는 이제 그 안에 좀 약간 분란이 일기도 했었던 거는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차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로 정치부 기자로 취재를 해보면 정권 초반에 이렇게 흔히 이른바 튀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개국공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자면 오히려 일부러 뒤로 조금 빠져 있고 그랬었죠.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뉴노멀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의 의중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뭐 정청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하고 조금 더 연결을 지어보면 사실은 호남을 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보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으로 호남 압승을 해보려고 했고, 그것은 자신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었을까라는 전망도 사실 있었습니다. 초반에 있었습니다. 예, 초반에 있었고요.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짜치다고 하네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은 이제 무용해졌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그 상황에서의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합당이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구성원들이 조국 대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적 불편함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뭘 잘못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면 이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수기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이 정책 편하게 말씀하시죠.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뒤처지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담론이라든가 시대 정신, 차기 정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정치 지도자가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바로 차기 지도자입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의 정권 초창기 때 대권 주자라고 하던 정동영, 김건태 두 사람 다 내각의 장관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떠났고요.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차기 주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정도인데 전부 다 단체장으로서 정치권 밖에 좀 행정가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교하자면 이번에는 차기 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당의 전면에 나서려고 했다라는 그런 저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오해의 여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이명박 박근혜 때 있긴 있었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 뭐 대표가 아니었든 어쨌든 간에 이제 당을 장악하면서 이제 딱 쪼개졌는데 지금은 그 상황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외형적으로는 사실 좀 썩 불안한 모양새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자면 애초에 합당에 대한 발표가 합당을 제안한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당원에게 묻겠다로 출발을 했더라면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당원에게 이 제안을 먼저 하고 최고위에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를 거쳤더라면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그런 뭐랄까요? 또 다른 그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잠재력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위협을 가졌을 때는 이거 합당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을 이렇게 추진하니까 왜 합당을 하지? 합당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 왜 이건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뭔가?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분란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히 우리 정치권의 상상력의 하향화 탓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대본에 보니까 1990년 민자당 창당도 이야기가 나왔던데 합당 구국의 결단입니다. 저희는 야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포장을 하고 명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뭐냐? 조국 혁신당이 생겨난 이유는 연동제라는 선거제도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합당을 한다면 연동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수 내각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죠. 순수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는 형태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 즉 정치 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선거 제도의 개혁, 국회 운영의 개혁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이 제도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합당이라는 걸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할래 말래 밈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제도와 상상력 거기에서의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능력이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저는 없어져 버렸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정책적인 차이점은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럼 이제 사실은 이런 논란이 없었어도 사실 합당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6.3 지방선거 때까지는 합당 논의가 중단이 되고 6월 이후에 이제 합당 논의가 시작될 텐데 그 다음에 또 8월 전당대회가 있고 합당이 절차가 그 이후로도 8월 전당대회까지 좀 어렵지 않나요? 실무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합당 논의는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그 준비위원회를 조국 혁신당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뒤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로드맵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지금 방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다라는 말은 설민심으로는 일단 이 추진준비위, 그러니까 합당을 위한 큰 얼개를 만들어서 헐밥상을 올린다, 그런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 통합에 대한 민주당 최종 입장 전달 받았다, 어젯밤에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과를 받았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도 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네. 일단 당장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거 연대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지난번 총선 때는 지민 비조 그런 형태로 해서 선거 연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두 곳 양보해달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은 정말 합당을 하고 싶었구나,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라는 마음이 네, 읽힙니다. 네. 그 이야기는 유시민 작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국에게는 더 넓은 들판이 필요하다, 즉 대권 가도를 위해서,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이후의 정치 행보, 그다음에 이번에 합당 절차를 통해서도 뜬금없이 또 조국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예, 예,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향후의 행보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합당 이슈가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또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정의 골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럼 선거 연대는 어떻게? 사실 이제 선거연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실한 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특히나 당 지지율이 3%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3%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광역단체장 후보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혁신당 쪽에서 더 절실한 상황이고, 사실 민주당 쪽은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선거연대를 최소한에 두고 어쨌거나 합당으로 가는 게 로드맵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어제 일단 합당 논의 중단 이후에 오늘 상황까지는 자세하게 취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혁신당 지원이 별로 필요한 지역은 없다,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디가 주목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주목되는 것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연대라든가 당대당 연대가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대표의 향방은 어디인 것인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단체장 후보보다는 보궐선거가 유력한데, 그게 당장 당무위원회가 뭐 내일 열리고 모레 열리고 이 부분보다는 설민심에는, 실제로 여론에는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당선을 할 생각한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될 텐데. 수도권도 있고 여전히 부산 이야기도 살아 있고요. 네, 그거는 또 정치인 생물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조국 대표의 거취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 오히려 더 그렇게 돼버린 수사라고 말하는 건 통일교 수사 말하는 거죠. 예,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제 전재수 의원 관련. 예. 근데 정당성과 명분이 일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전략적이고 기능적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은 그냥 경쟁하시고요. 나머지 전국 지역은 선거 연대를 하는데 여론조사로 당선 가능성으로 그냥 연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석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